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양 포정입니다. 전희수 수호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8관법 중 제5법인 천지공사를 통해 1901년 이후에 전개된 인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후천 가을을 목전에 두고 인류가 맞이하게 될 미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에서 인류를 구원하여 후천 조화 성경을 건설하는 내용이죠. 네, 이 가을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고 비전의 그런 이 축복의 소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 재탄생한다. 아마 생소한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이 가을 개벽을 통해서 하늘도 이제 새롭게 탄생하고 땅도 새롭게 인간도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그리고 우주의 역사는 완전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런 묵은 천지의 그런 생명 기운에 이런 시달려오던 그런 어떤 하늘과 땅과 인간이 그런 어떤 상극의 운을 완전히 이렇게 끌벗고 재충전되어서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상극의 문명을 넘어서 상생의 그리고 조화의 우주 문명 세계로 이 현실 문명이 탈바꿈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은 하늘과 땅과 인간의 삼재 중에서 인간은 이 진정 이제 우주의 주인으로서 선천 역사에서는 하늘과 땅을 부모로 해서 인간은 자식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후천 가을은 성숙되었기 때문에 그 천지 부모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이 우주 3계의 주인공으로 탄생하는 그것이 이 후천 성경 가을 개벽의 상황을 넘어서 그런 어떤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가을 개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혼란한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를 지탱해왔던 이런 문명의 기반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가을 개벽으로 무너진다든지 이런 어떤 또 천지의 어떤 대전쟁이 선천 역사를 끝막는 그런 대전쟁이 발발한다든지 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 상대님께서는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병난이 이 지구촌 팬데믹 현상으로 실현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 역시도 우리가 겪는 것이고 그리고 천지 부모의 그 대자연의 변혁을 일으키는 이 자연 개벽의 이런 현상도 우리가 가을 개벽의 현상으로 이렇게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은 선천 문명의 이런 병폐를 우리가 완전히 이제 일소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그 산통,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는 산통의 그런 고통은 있지만 생명 탄생의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가 이 가을 개벽엔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새로운 가을 개벽의 이런 진리 소식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천지 부모와 더불어서 성공을 꿈꾸는 이런 성공의 그런 큰 꿈을 꾸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하늘과 땅과 인간이 완전히 이제 성숙한 가을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통가을이가 가을 개벽인데요. 그 개벽의 관문을 극복하고 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류가 그토록 열망해 왔던 이상향이 이 신천지 성경 세계가 이 지상에 열리는데 우리가 직접 이제 건설하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상생의 질서로 완전히 새로 태어난 열린 우주의 풍경이 어떤지는 우리 가보질 않아서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려볼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 한번 말씀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후천에는 만국이 화평하여 백성들이 모두 원통과 한과 상극과 사나움과 탐심과 음탕과 노여움과 번뇌가 그치므로 말소리와 웃는 얼굴에 화기가 무르녹고 빈부의 차별이 철폐되며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이 바라는 대로 빼다직하게 나타나며 수화풍 삼재가 없어지고 상소가 무르녹아 청아 명료한 낙원의 선세계가 되리라. 뭐 너무
극치의 풍경인데 또 이제 인간이 이성적인 사유를 뛰어넘어 가지고 능히 이제 자연의 입법과 신도의 성신까지도 통해 가지고 자유자재로 이제 창조와 변화를 짓는 조화 문명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도술운통 구만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도술 문명의 대운이 우주 적끝까지 통하리라 해서 우리가 지금 현 문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이나 어떤 분열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세상이 후천 성경인데 그래서 뭐 신명이 인간하고 함께 사는 세상이 되고 개벽하고 난 뒤에 좋은 세상이 나오리니 후천 5만 년 운수다 해서 그때는 사람과 신명이 함께 섞여 사는 성경 세계가 된드니라 하셨고요. 또 자식 못 낳아서 고민하는 사람들 많은데 후천에는 자식 못 두는 자가 없으리라. 또 빈부차별이 걱정이 될 텐데 부자는 각도에 하나씩 두고 그 나머지는 다 고르게 하여 가난한 자가 없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도 제가 확 와닿았던 게 후천 백성살이가 선천 제왕보다 낫다. 이거는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바둥거리는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안 가봐서 안 갈 수 없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요. 또 막 멋지게 살려고 사람들 막 여러 가지 미용도 하는데 모든 백성의 쇠병사장을 물리쳐서 불로장생의 영락을 누리게 하리니 너희들은 황골 탈퇴되어 키와 몸집이 커지고 옥골 풍채가 되느니라. 그리고 남녀 차별이 지금까지의 선천의 큰 적폐였는데 남녀 동권 시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쓸 때는 남녀 구별 없이 쓰리라. 앞 세상에는 남녀가 모두 대장부요 대장부 일을 하셔가지고 지금 문명 자체도 여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후천에는 완전히 자리 잡아서 남녀 동권이 구현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천국하면 막연하게 그냥 좋은 세상, 꿈 같은 세상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이렇게 좀 가깝게 느껴지죠. 후천 성경 세계가. 네. 후천 조화 성경은 그 성자와 철인들이 그 이상세계로 말했던 대동세계라든지 불국토라든지 천국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가을 천지가 열리는 과정에서 그 대개벽의 산통을 겪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용은 상제님의 천지공사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류가 너무도 큰 희생과 이제 소멸을 동반하는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껏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총체적인 대참극의 현장이 된다는 건데요. 이게 그러나 이거는 우주의 자기 정화 과정으로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고 천지 안의 모든 불의를 완전히 뿌리 뽑는다고 하는 하늘의 심판의 의미도 그래서 곁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그런 어떤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고 상생의 새 질서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지금 문명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상극 기운이 강렬하게 발하는 선천 여름철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데 상제님께서는 이 상극의 오늘 끝맺이를 함에 큰 화익이 함께 일어난다 하셨거든요. 뭔가 이렇게 먼지를 털려고 하니까 이제 공기가 뿌얘지는 것처럼. 그래서 추살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경세제 가면 새 관문을 가야 이제 한양에 갈 수 있듯이 이 개벽의 실제 상황도 세 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앞서서 세운공사에서 쭉 얘기해왔던 남북 상시름 한판 승부가 있다는 것. 천지 개벽 시대 어째 전쟁이 없겠느냐 하셨고요. 둘째 관문은 모든 인간의 명주를 자르는 병겁 심판이 이어서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개벽의 완결 편이 셋째 관문으로 지금 이제 23.5도 기울어져 있는 지축이 일순간에 바로 서가지고 가을 개벽의 시간대가 열리는 지축 정립의 대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축이 일순간에 서면서 이제 후천 가을이 완연하게 열리는 건데 이게 도미노처럼 맞물려 있는 거라서. 근데 그 각각의 사건들은 우리 개벽이라고 하면 그게 자연이 개벽하고 문명이 개벽하고 인간이 개벽하는 세 가지가 맞물려서 가는 건데요. 첫 번째 관문인 남북 상시름 전쟁은 문명을 개벽시키는 사건이고, 두 번째 병겁 심판은 인간을 개벽하는 거고, 마지막에 지축 정림이라고 하는 건 우주 자연이 완성되는 자연 개벽으로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 완벽하게 이제 통찰을 한 거라고 봅니다. 네, 보통 이제 이 가을 개벽이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 하신 것처럼 그 세벌 개벽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의 대변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에서는 인간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그것은 엄청난 시련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통과하는 이런 진리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의 노른자위가 우주관입니다.
이 우주관 공부를 평소에 이렇게 충실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가을 개벽이 오는 섭리를 먼저 이렇게 숙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런 세 가지의 개벽 현상에만 내가 이렇게 몰입이 되면 그것을 종말론과 구분을 할 수가 네, 없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 상제님의 이 개벽은 종말이 아니거든요. 새 우주의 탄생이고 우주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그 개벽인데 그것을 종말론적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주론 공부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를 드리고 이 개벽이라는 것은 이 창조적 파괴다. 뭐 저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파괴의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 선천상극을 마무리하고 후천 상생에 이렇게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한 대자연의 그런 통과 의례입니다. 통과 의례고 반드시 이렇게 자연 질서는 봄 다음에 여름, 여름 다음에 가을 이렇게 질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자연 섭리의 통과 의례고 그래서 이 문명 세계는 이런 선천 문화에 편협한 이런 진리 사상을 깨고 나와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성숙한 진일보하는 이런 문명으로 전환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반성하면서 그래서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 증산도 우주론의 전체를 이 꿰뚫고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안목으로 이 구원관을 공부를 해야 본래 개벽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의지의 가을로 넘어가기 위한 통과 이래로 그 상실음과 병겁 심판 또 직축 정립의 3대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세운 공사를 공부하면서 그 상실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제 선천 5만 년에 그 맺히고 쌓여온 숱한 원한들을 단계적으로 끌려도록 이제 천지공사를 보셨는데요. 그래서 인류가 애기판과 총과판 시험을 거쳐서 이제 바야흐로 상실음의 막판에 몰려오는 선천 여름철 마지막 그 파탄도수와 마주하고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파탄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찢어지고 터진다는 뜻이에요. 응급실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턱 찢어지고 머리 혈관 터지고 하는 것처럼 뭔가 큰 격변이죠. 선천 문명을 떠받쳐온 기본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말씀하신 거라서 상제님께서는 이것이 파탄이 나가는 연기다. 파탄이 나간다라고 공사 보셨고 천지개벽 시대 어찌 전쟁이 없겠느냐. 근데 앞으로 이건 천지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상실음이라고 하면 선천상극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천지전쟁으로 이제 해석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오선 위기를 끝내는 마지막 한 점 바둑의 향방을 이제 어떻게 밝혀주셨냐면은 이제 마지막 한 점을 어디다 두냐의 문제인데 때가 되면 세계의 전쟁이 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쟁은 내가 일으키고 내가 말리느니라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에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 노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8선을 경계로 한 한반도의 남북분단과 마지막 최후의 상실음 이게 이미 100년 전에 상제님께서 공사로 짜두신 거고 그러면서 또 문득 상실음이 넘어간다 외치시면서 그러면서 세계 일가 통일 정권 공사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열의 극단에서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그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통치자 하나님의 이 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상심을 마무리하는 한판 대결을 피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이야 전쟁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거가 치러져야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이 상실음은 조금만 이제 부연을 드리면 이 상실음은 아까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구촌의 그 동부가 귀퉁이에 있는 그 작은 이 한반도에서 그 둘로 나뉘어 가지고 정치 군사 이런 이념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선 지구촌 질서의 4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유일한 곳이 이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이제 동서양의 그런 역사 판도에 영향을 주는 동서양의 역사 판도를 바꾸는 이런 그 문명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장차 이 상실음의 역학 구도가 변화됨에 따라서
이 문명의 중심축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전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 문명의 틀이 이제 선천상극에서 후천세상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천지이법이 바뀌는 그런 대변혁의 그런 과제를 이 상실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제님 말씀을 보면은 이 뒤에는 상실음판이 넘어오리니 그때는 38선이 무너질 것이요 살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이제 이 상실음이 반드시 결판이 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다음 동시에 이 상실음은 이 선천상극의 문이 닫히고 가을개벽 상황을 넘어가면서 세계 75억 인류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런 뜻에서 이제 이 곧 닥칠 상실음 대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선천 문명의 대미를 장식하는 최후의 천지전쟁이자 개벽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후의 천지전쟁이면서 개벽전쟁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놀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에서 그 벌어지는 마지막 상실음이 얼마나 그 큰 규모로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요. 선천 역사를 끝맺는 그런 상실음은 어떻게 전개되는 거죠? 굉장히 궁금한 사안인데 그 남북 상실음의 마지막 한판 승부가 이제 전면 핵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요. 인류사의 마지막 전쟁이 어떻게든 빨리 조기에 종결되게 하는 가을 개벽의 또 다른 이제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도 당시에 전쟁은 어떻게 말리를 하십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 말씀하시기를 병으로서 말리느니라. 장차 전쟁은 병으로서 판을 막으리라. 앞으로 싸움이 날만 하면 병난이 날 것이니 병난이 곧 병난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제 큰 전쟁이 발발할 때는 반드시 큰 전염병이 있었고 그게 누차 얘기했던 그 스페인 독감이 1차 세계를 막았던 형식처럼 근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전쟁보다 더 무서웠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패턴이 이어질 텐데 선천상극 문명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비장의 카드가 이게 전쟁을 막는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촌이 상실음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는 극적 상황에서 병이 훅 들어와서 전쟁을 종결짓는다는 말씀이 되고 그래서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온다고 할 때 앞에 있는 병이 전쟁병이면 뒤에 있는 병은 이제 질병병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대전쟁이 넘어가는 대변역의 상황을 상제님께서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가고서 병이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인류의 가을 개벽이 그렇게 질병급으로 훅 넘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의 대세가 바뀔 때 전쟁과 그 질병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하지만 전쟁에 이어서 병겁도 함께 일어난다면 인명피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전쟁에 이어서 대병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 대병급 심판은 왜 일어나는 것이냐, 누구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선천 5만 년 동안 인간이 저질러 온 모든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죄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죄업을 통해서 저질른 죄업을 통해서 그것을 당한 그런 어떤 피해자의 입장에는 그런 분들이 이제 원신이 되는 거거든요. 원신이 되어서 이 우주관에 이렇게 천지에 꽉 들어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한을 품고 죽은 이런 원신들이 내뿜는 이런 도끼가 하나의 어떤 전쟁이라는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상대님 말씀을 보면 도전 그 7편 38장에 보면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봄,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로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일으키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가을 개벽기에 인간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런 어떤 이 괴병이 일어난다는 것이 상제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제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괴병의 우리가 실체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그것은 상제님께서는
현실적으로는 인간이 병으로 죽는데 그 병의 이면에는 병겁 신장들, 신명신자 장수장자를 써서 신장들, 병겁 신장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가을 추사에 이런 어떤 도수로서 인간의 명줄을 일순간에 이제 자르는 그런 어떤 대병난의 그런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이곳에 무명 악질을 가진 괴질 신장들을 주둔시켰나니 신명들이 움직이면 전 세계에 병이 일어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이 병의 실체, 원인, 우리는 지금까지 생물학적으로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바이러스다, 세균이다 이렇게만 알아왔는데 상제님의 정의는 앞의 성구에서도 신명들의 원한과 악업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병으로 이화되고 또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상제님의 천명을 받은 괴질 신장들이 움직이면 이 병이 일어난다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현대의학을 넘어서 병을 정의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상제님은 이 괴병을 통해서 동서양의 세력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마지막 카드. 아까는 전쟁으로 바로잡으셨는데 마지막 카드는 그래도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내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서양 싸움을 붙여 기울어진 판을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워낙 짝이 틀려 겨루기 어려우므로 병으로서 판을 고르게 되느니라. 전쟁이 나면 무명악질이 발생하리니 수하 병침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판을 바로잡는다는 이 말씀은 선천 봄 여름의 이런 이 분열 성장하는 기운을 타고 모든 것이 그것이 인간의 문명 세계가 됐든 인간의 의식 세계가 되었든 모든 생명 세계가 천갈래 만갈래로 이제 버려져 나가는 거죠. 천상 신명계까지도 이렇게 천갈래 만갈래 버려졌고 또 인간의 정신 구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이제 분열의 극치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불기운을 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극단적 이기주의로 흘러서 인간 문명에 다시 이제 악업으로 되돌아와서 뭔가 이 불행을 일으켜 왔거든요. 이걸 바로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명사의 모든 것, 이 자연 질서의 모든 것, 천지 신명계의 모든 것, 인간 문명, 인간의 어떤 의식 구조, 마음의 어떤 구조에서 일어나는 이런 병리적 이런 모든 현상을 바로잡는다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병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구원을 위한 상제님의 필요 악으로 쓰시는 그런 처방이고 또 이 병든 인류를 살리기 위한 생을 위한 극약 처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려면 병으로 병을 씻어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컨대 이제 이 병난도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선천의 모든 그 분야의 이런 병리적 현상을 씻어내고 그리고 이 천지 안의 모든 만악과 불의를 완전히 뿌리 뽑는 우주적 차원의 역사 심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난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현실로 당하면 그것은 무자비한 그런 죽음의 그런 사신, 그죠? 사신으로 인식이 되지만 사실은 인류를 구원해서 새 역사 질서를 여는 상제님의 그런 조화방망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병겁은 선천 상극 문화권의 묵은 기운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인종 시종자를 추리고 그다음에 상생의 새 우주 질서를 열기 위한 가을 개백의 통각을 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후천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산통과 같은 통과 이래를 겪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것이 상시름과 병겁을 말하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시름 마지막 온으로 접어드는 20세기가 딱 되니 21세기가 되니까 각종 질병들이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이제 지구촌을 흔들고 있습니다. 뭐 에이즈도 있었고 광우병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졸독감이 있었고 신용플루 있었고 메르스 있었고 지금 코로나 19까지 오면서 기차가 계속 이어지듯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전염병들은 앞으로 올 병겁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게 또 새로운 각성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줄줄이 이어지는 병겁 시리즈의 최종판이 뭐냐? 그는 괴질병일 텐데 그 전에 괴질병 임종실을 추리는 괴질병 전에 신호탄으로 먼저 오는 게 있다고 상제님께서는 누차 강조하셨는데 그게 이제 시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세상이 되기 전에 손님이 먼저 온다.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하셨고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줄을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하셨죠. 그러니까 남북 상시름의 최후 한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오래전에 자취를 감추었던 시두 손님이 천연두가 마마가 창궐을 합니다. 사스나 졸독감 뭐 이런 그 신종플루 뭐 그 이후에 지금 코로나19도 사실 이 시두에 비하면은 병세가 물방울 몇 개 튕기는 정도다 할 정도고 앞으로 때가 차가지고 천지에서 발령하는 개벽의 경계 공보인 이 시두가 이제 들어오면은 지구촌을 이제 준 개벽 상황이라고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험 딱 보러 들어가면은 그 전까지 막 이렇게 책 보다가 이제 책 다 집어 넣으세요 하면 이제 마음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시두가 그렇게 찾아오는 거고요. 얼마나 전염력이 세냐면은 지금 코로나19 가지고도 공기 감염이 어쩌고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계속 문의를 하는데 시두 환자의 폐에서 뽑아낸 책 한 방울로 1000명이 감염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고도 남을 바이러스가 하고 근데 이게 시두 대발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바이러스들은 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터지니까 각성이 돼 있는데 약도 있고 뭐 백신도 맞는데 이 천연두는 1980년대 멸종 선언이 됐기 때문에 이 시두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바이러스를 보관하고 있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4군데밖에 없고 해서 의사들 저희 같은 의사들도 이 천연두를 모릅니다. 2002년도에 다시 일종 전염병으로 올라서긴 했죠. 그 9.11 테러 이후에 그 탄저균 테러가 있으면서 생물학 무기로서의 천연두 가능성이 얘기가 됐지만 근데 그게 이제 뭐 자연 발생으로 터지든 인위적으로 터지든 시두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백신도 없고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뭐 구소련에 있던 게 뭐 파키스탄 거쳐서 북한군한테 옮겨졌다. 그래서 뭐 북한군 병사들은 천연두 백신도 맞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추살도수로 그 괴질이 오기 전에 오는 이 시두에 대한 각성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병들이 왜 와야 되나 하면 이게 결국 세계 구원을 위한 필요악이다. 그리고 이게 정말 살리기 위해서 극약 처방하는 거예요.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갈비뼈는 부러뜨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거를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치사율이 낮은 코로나 사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병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들이 주는 교훈이 니들 좀 심장을 좀 강심장으로 만들어두라고 뭐 마음의 백신을 주는 네. 거죠. 앞으로 더 큰 게 올 때는 충격받을 테니까. 그래서 도전 곳곳에는 이렇게 여러 경계의 말씀을 통해서 개벽 실제 상황의 병겁의 어떤 위력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추가를 해보면요. 자, 장차 심리길을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하다고 하니까 심리가 4km인데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각하면 뜸한 거가 바람직할 것 같긴 한데 사람이 그렇게 그리울 정도로 심리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 하니까 사막을 혼자 걷는 느낌일 거고 상제님의 정통을 이으신 이제 태모 고수부님도 이렇게 괴질의 기세가 워낙 빨라서 약지어 먹을 틈도 없을 것이요 풀리 끝에 이슬이 오히려 더디 떨어진다 표현하셨으니까 병겁이 인종을 솎아내는 속도가 가히 인간의 상상을 이제 초월한다고 볼 수 있고 더 충격적인 건 현대의학이 그 괴질의 치료약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약을 개발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약방과 병원을 먼저 침입해 버리니까 현대의학과 의료 체계가 무력화돼서 원천화를 휩쓸어 버린다. 그래서 그러면서 강조하신 게 병겁이 들어올 때는 약관과 병원을 먼저 침입하니 전 인류가 진멸지기에 이르거늘 이때 무엇을 살아나길 바라겠느냐. 어떤 약으로도 사람을 구할 수 없고 오직 상제님과 태모님이 전해주신 천지의 조합법으로만이 살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지금 논하는 구원론의 이런 주제들을 들으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마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왜 이 천지는 억조창생을 길러놓고 가을이 되면 다 죽이느냐? 네.
천지 부모가 이렇게 부모님이 되어서 이 인간이 이 역사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왜 또 죽이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아마 생각하실 텐데요. 상대님 말씀은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 자연의 일련 변화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이 일련의 변화 목적이 실현되는 것은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련은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천지의 도목입니다. 인간은 천지의 도목인데 인간도 75까지 잔뜩 이렇게 인간이 인류가 이제 이 지구상에 꽉 들어차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이때는 결국 천지에서는 인간 시종자를 추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 시종자를. 그러니까 시종자가 되느냐 영원히 소멸되는 낙엽이 되느냐 이것은 자연의 섭리로 한 번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의 섭리에 바탕한 그런 어떤 진리 깨달음이어야 이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을 얻으실 수 있겠고요. 왜 만물을 죽이느냐? 왜 죽이느냐? 그러니까 이 좀 전에 말씀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만물을 죽이느냐? 이것은 뭐냐면은 자연의 섭리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자연의 섭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연의 섭리 충생추살이거든요. 봄에는 내고 가을에는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봄, 여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만물을 이렇게 천지 부모님이 만물을 쏟아내는 그런 생명이 무한히 이렇게 태어나고 성장하는 시간을 살아왔는데 이제 우주의 가을의 때를 만났기 때문에 천지의 질서가 추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추살이라는 것은 아까 읽었던 성구 말씀에서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다. 그 가을 바람을 추살이라 그러죠. 추살. 그러니까 그동안 기회를 줬는데 선천 5만 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이제 천지에서 그동안 닦은 것을 내놔봐라. 이렇게 추살 바람으로 한번 이렇게 열매가 되었는지 낙엽으로 머물렀는지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춘생추살이라고 하는 것은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이 자연의 섭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상제님 말씀에서는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위로서 이루어지느니라. 천지의 목적인데 그 목적이 이 인간 열매를 맺는 시종자를 추리는 것인데 그 목적이 실현되는 것은 대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우리가 순응해야 되는 계백은 순응해야 되는 그런 대자연의 섭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왜 증산도의 우주관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필연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나게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고 모르고 해서 열매와 낙엽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네, 이러한 참혹한 비극적 상황이 인류가 성숙한 열매를 맺기 위한 가을 개백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신고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고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쓸 신자, 고통스러울 고자. 네. 네. 그 양약은 입에 쓰다 그랬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인류가 고난과 그런 불행과 어둠과 이런 눈물의 어떤 역사를 살아왔던 이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이상사회를 갈망해 왔거든요. 그 이상사회를 넘어 들어가는 이런 과정은 반드시 이렇게 쓴맛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한다면 우리는 그런 이 인생의 어떤 그런 단맛 그리고 행복 그런 것을 이제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대병난의 그 대세가 지구촌을 이제 3년 동안 휩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건 이제 병난을 주제로
그 이전에는 우리는 이제 이 상실험 천지 전쟁을 논했는데 이번 세 번째는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 궤병을 넘어서 또 오는 이런 이 우주의 시공간의 틀이 완전히 이제 그 바뀌는 바꿔서 얘기하는 완성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시공의 질서가 완성되는 이런 지축 정립이라는 이런 자연 질서의 변화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상제님 말씀을 우선 살펴보면 7편 57장에 보면 상제님께서 앞으로 천지가 뒤집어져 하시거늘 호연히 다시 어떻게 하늘이 뒤집어질까 하니 이르시기를 이제 그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가 뒤집어진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이제 지축이 바로 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상실음이 터지고 괴질이 창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천지가 뒤집어지는 이런 자연 변혁의 상황인데 이것은 천지 부모의 몸 천체의 대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천체 하늘 천자 몸 채자 천지 부모의 몸이 대변동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아온 천체는 어떤 구조냐 하면은 봄, 여름이라는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생명을 많이 태어나는데 용이하도록 이 천지 부모의 그 시공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많이 태어나려고 하면은 따뜻해야 돼요. 환경이 따뜻해야 생명이 쉽게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천지 부모님의 이런 몸뚱아리가 생명을 많이 이렇게 태어나는 기운이 많이 이렇게 터지는 동북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양방위로 기울어진 거죠. 그래서 양방위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지구라든지 태양계 이런 공전 궤도도 타원형의 이런 그 궤도로 이제 순환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극의 질서 속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이 상극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상극의 질서 속에서 모순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이 서로 그 상충되는 이런 상극의 이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에 돌출되어 왔던 거죠. 근데 상제님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 그 하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 알리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울어진 이 천체에서는 이런 상극의 질서가 만물을 지배했는데 그 상극 질서가 이제 종식이 되는 거죠.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천지 부모의 몸 천체가 이렇게 바로 쓰고 또 지축이 바로 쓰고 정남북으로 이렇게 되면서 공전 궤도도 정원형을 바로 찾게 되는 그런 이 가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에서 보듯이 지진이나 쓰나미만 크게 일어나도 인류의 삶과 문명이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지축이 정립하면 지구촌 인류의 문명은 정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지축이 바로 설 때 지구촌 인류 문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상제님께서 묘사를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동서남북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때는 며칠 동안 세상이 캄캄하리니 그때는 불기운을 걷어버려 성냥을 켜려 해도 켜지지 않을 것이요 자동차나 기차도 움직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까 지금 문명을 잡아돌리는 게 사실 불기운인데 그게 싹 걷어져 버려가지고 아주 스탑이 돼버리죠. 그래서 지축이 일시에 23.5도가 이동해서 바로 선다면은 그건 자연 재난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화산이 터지고 대지진이 오고 대홍수가 와서 상상을 초월하는 난리가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요. 실제로 뭐 2004년도에 12월인가 인도네시아 인근의 인도양에서 지진이 하나 딱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서 태국, 인도, 아프리카까지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그 지진은 겨우 15초짜리였거든요. 15초의 사건으로 지각이 완전히 이제 충격을 먹었는데 이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여러 섬과 해안 마을까지도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져버렸는데요. 그때 뭐 지질 연구가들 얘기는 그때 지축도 약간 미세하게 흔들렸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축이 정립할 때의 충격을 그걸로
미약 하나만 이제 헤아려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장차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는 세상을 당하리라 하셨는데요. 지금 뭐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조개 무덤 막 있고 하는 것처럼 지금 산이었던 게 옛날엔 바다였던 것처럼 그래서 말 그대로 지축정님은 상전 벽해를 만들어내는 거고 지구의 골격 자체를 바꿔버리는 건데 근데 또 좋게 보면은 등이 굽어 있는 할머니 갑자기 허리를 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완전히 회춘하는 거니까 네. 지구가 그동안 이렇게 자세가 불량했던 걸 바로잡는 현상으로 읽어도 되겠습니다. 네, 이런 지축 변화에 대한 것은 그 선천 문화 경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예언가들의 이런 말씀들 속에도 우리가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불교의 월장경을 보면 월장경에도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교의 그 성서 요한계시록을 봐도 이런 그 대자연의 어떤 이 변혁에 대한 이런 그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제 이 극이동의 대환란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언가들 속에는 특히 이제 이 지구 극이동이라든지 이런 전체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은 에드가 케이시라든지 그다음에 루스 몽고멜이라든지 그다음에 폴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루스 몽고멜이라는 분은 이제 책을 저서를 출간을 했는데 그 책 내용을 잠깐 발췌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실감이 나거든요.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극이동 직전의 며칠 동안은 지구 전체가 마치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를 달래듯이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지구 극이동 그 자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마치 지구가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일어난다. 지구는 본래의 공전 궤도를 이탈하여 요동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듣기만 해도 이렇게 그려지는 정도로 이런 어떤 이 대자연의 어떤 병국에 대한 그런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극적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이런 세계 질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붕괴된다는 거예요. 아까 뭐 15초의 그런 이 지진 말씀을 하셨듯이 눈 깜짝할 사이에 붕괴되고 인류 문명을 완전히 새 틀을 짜지 않을 수 없는 비상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일본 열도가 그 침몰하는 내용을 다룬 일본 침몰이라는 소설이라든지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충격을 줬었는데요. 그것이 그 가을 개벽기에 그 지축 정립으로 인해서 그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루스 몽고메리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아까도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듯이 우주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구원관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루스 몽고메리 어떤 지적을 하셨냐면은 이것은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지구 자체가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한 이 생명을 영원히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계에서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하죠. 그 미국의 이런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가끔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이런 현상 누가 이렇게 불을 이렇게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발화하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이게 발화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살림이 빽빽하게 들어서고 이러면 서로 이렇게 제한된 땅에서 이 수분이나 양분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연 발화를 해서 태운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도 우리가 얘기를 들어봤고 또 이 동물 사육을 하면 동물의 개체 수도 무한히 늘어날 것 같지만 이 늘어나다가 일정한 그 개체 수가 차면 이 동물 개체 안에서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체를 추려낸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이 우주 시공간의 이런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자연개벽의 현상도 결국에 근원은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바꿔 얘기하면 대자연의 섭리로서 이렇게 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세벌 개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실음과 병겁, 지축 정립이
그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촌 인류는 예측할 수 없는 충격적인 대변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상실음과 병겁과 지축정립의 새 관문인데요. 상제님께서는 우주의 주재자이시면서 최고 권력자이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나도 역천은 못하느니라. 이 자연 섭리를 바탕으로 오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자연 섭리를 바탕으로 천지공사를 보시면서 개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단주 해원도수를 바탕으로 오선 위기로 애기판, 총각판, 상시부름으로 세 단계 거쳐서 마지막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전쟁은 선초 5만 년에 쌓아온 모든 신명들의 원학을 끌려는 해원의 여정이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 고름을 짜야 되니까요. 그리고 닫힌 우주의 낡은 문명을 개벽하는 개벽 실험으로서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모든 게 완전히 이제 파멸로 갈 수 있는 걸 막는 최후의 전쟁의 비극과 대파괴를 막는 게 병겁으로 이화를 해가지고 돌려 막아서 그 병으로 인종실을 추리는 거고요. 그 와중에 우주가 자연히 완성된 지축이 쓰는 건데, 그러니까 우주가 그동안 닫혀 있었다가 열린 우주로 바뀌기 위한 자기 정화의 몸부림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영화 관상을 봤는데 관상에서 보면은 얼굴만 봤지 시대를 읽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파도만 봤지 바람을 읽지 못했다. 파도를 만드는 건 그 정작 바람인데, 바람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가을이 오는 거고 가을에 가을 바람이 오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추풍에 낙엽이란 말만 하고 있는데 증산도는 추풍에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알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이번 그 구원관에서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날 인류가 맞닥뜨린 가을 개벽이라는 이런 우주적인 대사건은 좀 전에 이 시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한민족에 의해서 이제 매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그런 이 인류 원형 문화 정신을 간직한 그것이 이제 바로 천지 이 광명 문화거든요. 자, 그런 어떤 이 천지 광명의 그런 대한의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대한의 그런 어떤 이 천지 정신의 참 모습을 지금은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완전히 잃어버리고 현재 그 종착점에 이르러 있는데 그 종착점의 한반도 역사 현실이 바로 분단의 역사입니다. 분단의 역사를 이제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흘러왔는데 이 상실음의 어떤 대전쟁과 이제 이 병겁이 터지면서 이 남북 분단이 종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에서 한민족이 지구촌 이 인류를 구원하고 구원하면서 가을 개벽의 대병겁 상황에서 구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민족이 이 도주국의 그런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준 그런 은혜로 자연스럽게 도주국으로 이렇게 그 떠받들어지게 되는 거죠. 도주국의 그런 이 지위를 회복하면서 그 이 대한의 그런 이 문화 정신이 재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난 앞으로 있는 천지 대전쟁은 상대님께서 병으로서 이제 선천 역사 질서를 마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인류는 우리 한민족은 인류의 그 문명의 종주 주인공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뜻하시는 지구촌 통일 문명, 바꿔서 얘기하면 세계 일가 통일 문명을 이제 이 지구촌에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통일 문명이 건설되면서 지구촌 인류는 한 가족으로 살게 되는 그런 어떤 이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 과연 누가 이를 극복하고 후천에 새 생명을 얻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인류 구원의 구체적인 법방은 무엇인지, 다가오는 후천 성경은 어떤 모습인지 상기님께서 열어주신 조화 세계의 신비를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